안녕하세요. 하우스무드 이영주 대표입니다. 오늘은 30평대 아파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전체 리모델링인데 그중에 창호와 그다음에 바닥 난방 이런 것들은 제외된 노멀한 시공한 현장입니다. 이곳도 역시 저희 고양시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살기 좋은 동네이고요. 이 집의 특징은 제가 바닥을 조금 더 시원하고 널찍한 느낌의 바닥재를 사용했어요. 그걸 포인트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주방 가구나 벽체를 화이트로 잡고, 그다음에 도어에 조금 살짝 컬러를 넣은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실부터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거실은 요즘 많이 하는 반메리평 TV 형태의 아트월을 만들었어요. 원래 이 벽도 타일 형태로 되어 있는 아트월이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목공으로 벽을 만들어서 반메리 박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집은 또 특이사항이 아이가 있어서 뭐 게임기도 해야 되고 뭐 스피커도 해야 되고 콘센트를 쓸 게 많아가지고 콘센트를 2구짜리를 3개나 해드렸어요. 그래서 6개가 많이 이제 콘센트가 많이 매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도배 마감을 했는데 이제 이 아트월을 필름 마감을 할 수도 있고 도배 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벽들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려면 도배 마감이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여겨져서 저희가 도배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도장같이 좀 도배가 예쁘게 나왔죠. 자연스럽게 벽에서 나와서 연결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타고 가면 마지막 코너 부분을 살짝 라운드로 돌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가시면 이 코너 부분을 살짝 라운드를 줬습니다. 사실 이 라운드를 과하게 주면은 이 벽체가 더 튀어나와야 해요. 그래서 살짝만 이제 모서리 지지 않게 살짝만 라운드를 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뭐 오징어 앞판 이런 것들로 목공을 이렇게 라운드를 잡았는데 요즘엔 요 코너에 이런 자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너 라운드 자재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여기도 몰딩, 무몰딩, 그 다음에 무걸레바지, 몰딩이 없는 형태로 시공된 현장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도배지만 도장처럼 보이게 저희가 시공을 했고, 요런 이제 뭐 제품들은 다 재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넘어가면 방이 보이실 텐데요. 안방 문이에요. 저희가 보통 벽이랑 문을 히든도어를 또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 집이 사실 너무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서 공사 중간 정도에 저희가 디자인 컨셉을 살짝 바꿔서 도어에다가 컬러감을 주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화이트 벽체에 자연스럽게 연결됐는데요. 조금 밝은 톤의 도어 컬러가 아니라 조금 다운된 도어 컬러를 썼어요. 저는 사실 요즘에 밝은 오크가 유행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차분한 오크 톤으로 해서 좀 분위기를 좀 더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짜자잔! 안방입니다. 저희가 안방 시공할 때 또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좀 조명의 조도예요. 천정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실링팬 조명이 있는데요. 조명을 많이 과하게 넣지 않고 사이드로 4개만 넣습니다. 이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베드룸으로 사용을 하세요. 침실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조도가 높지 않아도 충분히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너무 이제 타공이 많으면 또 너무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역시나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실링팬, 조명 3가지 소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의 용도에 따라서 조명이나 뭐 조도를 맞추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를 예쁜 아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예전에는 저희가 목공을 이용해서 이제 9mm 문선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또 저희가 도배 기술력을 좀 높여서 도배로 같은
톤으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이음매가 보이지만 그래도 멀리서 보면 도장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뭔가 이질감 없이 통일감으로 딱 줄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 보면 이쪽에는 원래 있던 붙박이를 철거하고 새로 붙박이를 짰고, 아직 저희가 여기가 완성된 현장은 아니고 양쪽으로 좀 손잡이를 원하셔서 손잡이가 이제 하나 더 부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이 짜여져 있고요. 이런 것도 디테일이긴 한데 화장실에서 나와서 내 몸 매무새를 좀 보고 옷을 입고 할 때 전신 거울이 있으면 좋아서 벽체를 따로 놔두고 전신 거울을 두는 것보다는 이 도어를 이용해서 도어형 거울을 이렇게 부착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생 화이트 거울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브론즈 거울을 사용해서 예쁘게 이렇게 전신을 볼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했고요. 역시나 도어는 컬러감을 줘서 나 도어야. 보통은 이렇게 히든 도어를 할 때는 저희가 색감을 맞추는데 오히려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 들어갔기 때문에 색깔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올 화이트 집보다는 조금 차분한 느낌의 우드를 써서 이제 문을 만들었습니다. 짜자잔. 안쪽에 보시면 요즘 많이 하시는 600각 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슬라이드 도어는 고장이 작고 이렇게 경계가 있기 때문에 경계가 없는 플랩 도어를 써서 이렇게 장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많이 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또 장점이 매립형 휴지거리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벽이 쏙 들어가게끔 벽 속에 이제 휴지거리가 튀어나오지 않게 벽 속으로 매립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은 저희가 맞춤으로 했어요. 기성 파티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맞춤으로 할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성 파티션은 이렇게 다리빨이 있어서 안쪽에 물이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배수구가 사실 유가가 없는 형태의 욕실이에요. 그래서 이쪽 섹션은 건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이쪽 섹션은 이제 물을 사용하실 수 있게, 그래서 완전히 유리 파티션으로 차단을, 공간 분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나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파티션을 띄워서 설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닥까지 해서 공간 분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액세서리나 수정 같은 거는 무광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 포세린 타일이 약간 무광 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액세서리도 같이 어우러지게 만들면 이제 잘 고르시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욕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수전 같은 거는 세트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썼고, 이런 코너 선반이나 이런 액세서리는 거의 흡사한 컬러를 저희가 찾아서 매칭해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또 특징 같은 경우는 휴젠트, 보통은 요 샤워 공간 위쪽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샤워 공간의 환풍기를 없애고 천정을 만든 다음에 이쪽 세면대 위쪽으로 요즘에 휴젠트를 많이 설치를 하시는데요. 휴젠트의 장점은 온풍, 제습, 그 다음에 냉풍 다 됩니다. 그래서 나는 뽀송뽀송하게 건식으로 욕실을 쓰고 싶다 하실 때는 휴젠트 환풍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특징 같은 경우는 이쪽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세면대를 조금 작은 걸 썼어요. 세면대가 너무 크다 보면은 공간 차지도 많이 되고 관리도 어려운데 굳이 여기는 세면대가 크지 않아도 돼서 좀 작은 사각 모양의 세면대를 쓴 것도 포인트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사각한 예쁜 건식 겸 습식 겸 양쪽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욕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또 타일 욕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그 바닥과 마루 바닥과 욕실 바닥의 경계를 뭐 대리석이나 식기라는 소재를 쓸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이질감 있는 소재를 쓰고 싶지 않아서 같은 타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튀는 공간까지는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타일을 조금 말아 올려서 여기 경계선까지 타일을 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마루거든요. 마루와 타일 경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단을 잘 맞췄습니다. 요것도 시공하실 때
미리 계산을 해서 요 높이감을 잘 레벨링 하시면 이렇게 경계감 없이 예쁘게 마감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저희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다 보면 조금 꼼꼼하게 보시면 얼마든지 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감도가 높은 현장이 나옵니다. 저희 파우더룸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조명 거울을 사용을 했어요. 여기 예쁘지 않은 좀 투박한 화장대가 있었는데 화장대를 철거하고 자유롭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섹션을 만들었고 예쁜 화장대를 또 놓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거울이 아닌 조명 거울을 사용을 했어요. 이 조명 거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식으로 해서 색깔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색깔이 좀 예쁘죠. 그리고 이 거울에서 이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간의 조도도 요거랑 맞춰서 저희가 조금 예쁘게 조도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너무 밝아도 예쁜 공간이 안 되고 또 너무 어두워도 침침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와트수와 조도를 잘 맞추고 그다음에 색 온도를 잘 맞추면 조금 더 예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치 게이트 또 이런 아치형 조명을 써서 좀 더 통일감 있게 예쁜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현장의 순백의 주방을 소개합니다. 이번 현장은 가구를 조금 더 순백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깨끗한 화이트 바디에 화이트 상판을 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공간이 사실 이 레이아웃이 아니었어요. 레이아웃 변경을 하면서 아일랜드를 굉장히 크게 뽑고 전면 키 큰 장을 많이 뽑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좀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하게 뽑자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한 화이트를 써서 가구를 마감했습니다. 가구가 지금 완전히 마감된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좀 가구의 마감을 더 볼 거긴 한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비율을 잘 맞춰서 키 큰 장을 넣고 이쪽 안쪽에 보시면 맨 끝에 쪽은 저희가 팬트리 장을 넣어드렸어요. 이게 또 요즘에 인기가 많은 팬트리 장이에요. 그래서 도어 쪽에도 수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열면 안쪽에도 수납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수납하고 바깥쪽에도 수납하고 도어도 수납할 수 있으니까 수납이 3배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간식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잘 이렇게 뺏어 먹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이 팬트리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수납의 기능과 그 다음에 디자인 기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을 짜실 때 이런 하드웨어를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리프트업 도어, 이 리프트업 도어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도어를 당겨서 올리면 안쪽에 가전제품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나 뭐 전자레인지 또는 밥솥 같은 걸 넣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리프트업 도어의 장점은 아무래도 단단해요. 그리고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고장이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이 슬라이딩 도어보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으니까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슬라이드 포켓 도어를 사용할지 리프트업 도어를 사용할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리 여기 현장의 고객님께서는 아무래도 이걸 항상 열어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전을 좀 숨겼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서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서 좀 단단한 리프트업 도어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 옆에 가전 수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슬라이드 판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밥솥이나 뭐 소형 가전을 넣고 당겨서 쓸 수 있도록 리프트업 도어 가리는 형태와 이렇게 오픈된 형태 두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본인의 그 스타일에 맞게 가구는 자유롭게 짤 수 있고요. 제작 가구의 특징은 내 모듈을 좀 자연스럽게 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내 가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오픈해서 쓰는 게 좋은지 닫고 쓰는 게 좋은지 나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수납을 꼼꼼하게 짜시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그 주방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금 식세기가 설치가 안 됐는데요. 이쪽은 이제 식세기 자리로 오픈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요즘에 고객님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시는
깜포르테 크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특징은 요 코너 부분이 라운드가 되어 있어서 청소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엠보가 있어서 스크래치에 좀 강하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싱크볼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직각 형태의 수전도 쓰고 이렇게 좀 라운드 형태의 수전도 쓰는데 요것도 디자인 선호도에 따라서 현장마다 좀 다르게 사용을 해요. 이번에는 거위목 수전이라고 해서 백조 모양의 거위 모양의 이런 목으로 좀 곡선을 좀 사용한 수전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설치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시공이 됐고,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또 창문인데요. 창문은 사실 재사용을 했어요. 교체를 한 건 아니고 창호는 리폼만 했습니다. 리폼으로 예쁜 아이보리 컬러의 필름을 입혔고, 그 다음에 손잡이가 단가가 좀 있기는 한데 손잡이를 교체했더니 창호가 완전 새 것처럼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와, 창호가 새 걸로 바뀐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가성비템입니다. 창호를 바꾸지 않아도 필름 리폼을 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을 다시 재시공하고 손잡이를 바꾸면 정말 새 창처럼 주방을 새로 바꾼 것처럼 창도 새로 바꾼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포인트가 하나가 미드웨이 부분을 저희가 타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타일이나 다른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인조 대리석을 그대로 벽체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한 벽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주방을 보시면 이렇게 위쪽 벽판이 많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런 구조에서는 타일이나 다른 소재를 쓰는 것보다는 상판을 연결해서 쓰면 훨씬 더 공간이 깔끔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일을 쓰든 키친 판넬을 쓰든 인조 대리석을 쓰든 이 주방 구조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소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체감 있게 표현이 됐고요. 쪽은 이제 냉장고장이고 저희 그리고 냉장고 뒷벽을 사실 오픈을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냉장고는 가전이고 혹시나 고객님이 이사를 가시고 다른 분이 들어오셨을 때 냉장고 사이즈가 맞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냉장고 뒷면은 도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사실 뭐 식세기장 쪽이나 이런 때는 사실 저희가 도배를 하지는 않는데 특히 냉장고장은 공간 범위가 좀 넓기도 하고 나중에 가전을 바꾸실 수도 있기 때문에 도배를 하실 때 요 냉장고장 뒷면도 같이 도배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도어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 현장은 방 도어는 다 나무색을 썼잖아요. 근데 이쪽은 화이트색을 썼어요. 주방 공간과 연결감을 주기 위해서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도 집을 인테리어 하실 때 문 색깔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으시고 공간에 맞춰서 필름 리폼을 또는 도어 교체를 색깔을 다르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화이트 문으로 저희가 했고요. 짠! 돌아서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이쪽은 바로 이 집의 세탁실입니다. 저희가 세탁실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세탁실 바닥은 타일 위에 플로어라는 제품을 깔은 거예요. 한샘 제품인데 이 플로어를 까는 장점은 아무래도 맨발로 이렇게 들어와도 조금 차갑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일의 매질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카페트처럼 한 장으로 요 섹션에 한 장, 요 공간에 한 장 이렇게 해서 이음매가 없어서 물 청소도 용이하고 건식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많이 쓰는 바닥재입니다. 그리고 이 탄성코트 도장하고 되게 잘 어울리게 뭔가 이게 플레이한 이렇게 솔리드한 그런 느낌의 벽이 아니라 벽도 약간 오글오글 몽글몽글한 느낌이 나고 바닥도 몽글몽글한 느낌이 나서 약간 일체감도 있고 활용하시기도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탁실 들어올 때마다 슬리퍼 신고 들어오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맨발로도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플로어를 깔아드렸어요. 이 플로어도 굉장히 제가 많이 사용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마감된 그런 공간이죠.
거실 공간에서 안방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이 공간은 사실 보통 터닝도어라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 집은 일반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것도 요소도 높이고, 그 다음에 개방감도 주기 위해서 유리가 삽입된 그런 예쁜 디자인 도어를 설치를 했어요. 뭔가 예쁘다, 들어가고 싶다, 일반 문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가격은 별로 비싸지 않아요. 터닝 도어보다는, 이제 창호 도어보다는 훨씬 단가가 저렴하고, 일반 방문보다는 이제 유리 디자인이 들어갔다 보니까 약간 단가가 있지만, 요런 중간대를 잘 공략하셔서 사용하시면 예쁘고도 좀 실용성 있는 도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발코니 공간인데요. 역시 발코니 공간도 휴플로어를 깔았고요. 이제 위쪽에 보시면 전자식 건조대가 있어요. 이런 것도 기존에 이 집에 있었던 건데 상태가 되게 좋았고, 가끔은 사용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재사용으로 그렇게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쪽 문이 이렇게 발코니 안 같게 예쁘게 설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닥이에요. 여기 대표님 보시면 어때요? PD님 보셨을 때 이 바닥 뭐 같이 보이세요? 타일같이 보여요. 포세린 타일. 아, 맞아요. 근데 포세린 타일은 아니고 이게 강마루입니다. 강마루로 보통은 이렇게 교차 시공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정사각 강마루로 정시공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정시공을 하려면 시공자의 숙련도가 되게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로스가 좀 많이 나는 단점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사각 시공을 마루로 해놓으니까 정말 고퀄리티 타일 같은 느낌이 나서 저희 고객님과 저도 되게 만족한 바닥 형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넓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싶다. 나는 좀 타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타일이 너무 차가운 느낌이 드니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사각 타일 모양의 강마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어 보이고, 그 다음에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바닥재는 동아 제품인데 스퀘어예요, 제품명이.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사용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요즘에 종종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을 따라서 한번 복도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이제 복도 공간이 나오고, 제가 또 한번 포인트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그 경계 부분이 바로 바닥과 타일 부분이에요. 여기 현관 타일을 제가 보여드리면, 요거는 강마루, 저희 이제 타일처럼 보이는 강마루를 사용을 했고, 이쪽은 1200에 600각 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했는데요. 요 경계 부분을 보통은 뭔가 이렇게 재료 분리대를 넣어서 경계를 주는데, 저희는 최대한 이 단차를 없애고 이 부분을 예쁘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냥 타일 바닥 같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도 집을 인테리어 하실 때 바닥 레벨링을 조금 더 생각해서 잘 맞추시면 뭔가 경계 없이 예쁜 바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현관 바닥도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방과 현관의 경계를 조금 저희가 좀 부드럽게 연결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집은 지금 중문이 없는 형태의 집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 조금 더 시원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바닥 단차를 최대한 없앤다, 이런 것도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 필름으로 현관문을 리폼을 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또 예쁜 옷걸이가 있는데요. 너무 이제 집이 너무 하얗다 보니까 저희 도어 색깔이랑 비슷한 이제 고제 티크 원목 액세서리를 제가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뭐 모자 같은 걸 걸쳐 놓을 수도 있고, 예쁜 뭐 드라이 플라워 같은 거를 좀 장식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포인트로 이 집에 너무 밋밋하지 않게 제가 이것도 선물로 달아드렸습니다. 조도나 이런 것들 제가 되게 열심히 맞췄는데요. 메인 조명은 저희가 3인치를 많이 사용을 해요. 요즘에 2인치가 유행이긴 한데 3인치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복도식 아파트는 복도나 현관이 좀 어두울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어두우면 집이 칙칙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3인치 조명을 사용을 했고, 이 복도에서 쭉 지나가서 거실 끝 저기 아트월 자리를 보면 저 끝쪽은 저희가 2인치 조명을 썼어요. 이런 것들 사이즈나 이런 색감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액자 공간, 요 공간 콘솔 자리 이런 데는 저희가 좀 노란색 전구색 조명을 써서 포인트로 이 벽을 비추게 했고, 이렇게 보시면 주방 같은 경우도 메인 공간은 3인치 주백색을 썼고, 이 아일랜드 윗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식탁 자리 이 부분은 전구색 2인치 조명을 썼어요. 그리고 뭐 확산형 조명, 집주명 조명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그거를 좀 잘 맞춰서 쓰면 좀 더 약간 규모 있는 느낌의 그런 인테리어를 완성하실 수 있고요. 이쪽 아트월 자리도 보시면 사이드 조명 같은 경우는 작은 조명을 썼어요. 그리고 집중형 조명을 써서 조금 더 귀엽게 이렇게 느낌을 내줄 수 있고, 색감도 이 사이드 조명이랑 간접 조명은 전구색을 썼습니다. 전구색이 약간 좀 따뜻한 색감의 빛이거든요. 전구색을 써서 좀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쓴 메인 등은 주백색, 조금 밝은 주백색을 써서 조도도 맞추고 분위기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구를 잘 쓰는 거, 조명을 잘 쓰는 게 집 전체의 분위기를 좀 잡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을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짜잔! 여기는 이 집의 예쁜 아이 방입니다. 남자아이고 좀 어린 아이인데요. 제가 방을 인테리어 할 때 저는 심플한 걸 좋아해서 화려하게 뭔가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초등학생이 될 건데 예쁜 등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중형 등을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 등을 쓴 이유는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할 때 너무 은은한 조명이나 이렇게 퍼져 있는 조명은 집중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방 같은 경우, 특히 공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독 조명을 쓰는 편입니다. 좀 아쉬울까봐 이쪽 보시면 나중에 여기 아이 이제 장난감이랑 요런 거 뭐 텐트, 인디언 텐트 이런 걸 놓으신다고 해서 펜던트 조명을 여기도 선물로 넣어드렸어요. 예쁜 민트색 조명인데요. 별거는 아니지만 전체 인테리어에서 이렇게 포인트 액세서리 같은 걸 넣어주면 아무래도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을 메인 등이랑 사이드 등을 이렇게 따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원래는 조명 스위치가 하나였는데 두 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메인 조명, 보조 조명을 따로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수면등으로 쓰시기도 좋고, 나눠서 꼭 하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여기는 이 집의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에는 이제 붙박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실게요. 지금 붙박이가 지금 아직 손잡이가 다 설치가 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느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 붙박이장이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몰딩을 썼어요. 지금 여기는 층고가 되게 높은 현장이기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랑 환풍기 구멍에 이 문이 만약에 몰딩을 안 썼다고 하면 문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는 이 현장에는 서라운딩 몰딩을 쓰자 해서 위쪽에 도어를 높이지 않고 위에 서라운딩을 써서 깔끔하게 마감된 붙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의 특징이 또 하나가 조명, 천정을 한번 보시면 조명을 위치를 좀 독특하게 썼어요. 보시면 보통은 가운데에 집중형 조명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매입등을 쓰더라도 이렇게 뭔가 대칭으로 하는데, 이 집은 요쪽 라인으로 땡땡 이쪽 라인으로 땡땡, 정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으로, 그 다음에 위치도 조금 재미있게 썼거든요. 사실 이 공간의 이제 활용은 드레스룸이고 뭔가 집중형 조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대칭형으로 좀 예쁘게 디자인 위치를 잡아서 했는데 고객님도 저도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조명 위치나 타공 위치를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좀 포인트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의 메인 거실 욕실입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짜잔!
욕실 제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요. 매트한 포세린 타일을 썼어요. 비스킨 느낌이 난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색감이 완전 웜톤도 아니고 완전 쿨톤도 아니에요. 약간 그 중간 포지셔닝을 되게 잘 잡은 색깔의 타일이고요. 그다음에 만져보면 굉장히 매끈한데 실제로 유광이 아니라 무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애정하는 타일이고요. 600각 타일을 써서 뭐 흔히 말하는 졸리컷 시공을 했고요. 당연히 여기 위에는 사실 타일 마감이 깔끔해요. 이렇게 젠다이가 있는 형태는 졸리컷을 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여기도 매립형 휴지거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휴지거리가 튀어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매립을 했고요. 이 욕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욕조와 세면대 부분을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를 했어요. 시공을 다 끝낸 다음에 유리 파티션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딱 맞춤형으로 넣었거든요. 아무래도 샤워할 때 이쪽으로 물이 튀지 않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물이 튀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욕실에서 이제 목욕을 할 때 조금 뭔가 아늑한 느낌도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공간을 좀 분리를 했고요. 요 유리 같은 경우는 뭐 브론즈 유리, 그 다음에 뭐 모루 유리, 이런 디자인 유리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관리가 깨끗하려면 아무래도 투명 유리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투명 유리로 했고요. 이런 수전이나 액세서리 같은 걸 다 무광톤으로 맞춰서 조금 더 뭐 이렇게 촌스럽지 않게 완성도 있는 욕실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타일로 썼고요. 여기 수납장은 콤비형이에요. 그래서 이쪽 왼쪽에 이제 변기 쪽에 있는 도어는 이렇게 여닫이 도어고, 또 이렇게 세면대 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플랩 도어예요. 이런 것도 공간을 맞춰서 내가 완전한 플랩형 도어를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콤비형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썼고요. 이런 건 다 기성 제품이시기 때문에 제품을 고르실 때 뭐 꼭 맞춤으로 하지 않으셔도 제품을 고르실 때 잘 고르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 두 가지 형태로 열고, 그 다음에 조명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이쪽 바깥쪽에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끄고 킬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이제 간단하게 손을 씻거나 간단하게 볼일을 본다 했을 때는 조도를 다 놓치지 않고 편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볼일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도를 조금 낮춰서 사이드 등을 설치해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하우스무드의 현장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하실 때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인터넷 서칭도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막 쉽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공부하시고 적당히 정보를 수렴하셔서 내가 원하는 집,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으로 그렇게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얼마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하우스무드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리 연락을 주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저희가 만약에 8월 공사인데 8월에 연락을 주시면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보통은 3개월 전 요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드리고 또 시공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인테리어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쁜 인테리어, 내 마음에 쏙 드는 인테리어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